중국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중국의 한 여행 유튜버가 한국 여행 후 올린 SNS 영상이 너무도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도대체 어떤 경험을 한 것일까요? 지금부터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에서 여행 작가로 활동하는 지루오 카이입니다. 어릴 때부터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많아 세계 여행을 많이 다니다 보니 여행 작가가 제 직업이 되었어요. 그런데 솔직히 이번 한국 여행을 앞두고는 조금 긴장이 되었습니다. 한국을 가본 지는 정말 오래되었고 최근 들어 한국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에게 불친절하고 냉정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거든요. 선생님들, 친구들, 심지어 뉴스에서도 요즘 들어 한국인들은 중국인 방문객을 환영하지 않는다라는 말들을 자주 들었어요. 그런 말들 때문에 이번 여행 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하게 되었어요. 드디어 어느 시원한 아침 저는 재능 있는 사진작가인 제 가장 친한 친구 한솔 씨와 함께 공항으로 출발했습니다. 저희 둘은 설렘과 근심이 뒤섞인 기분을 느꼈어요.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이 진실일까? 아니면 그 안 좋은 이야기들이 다 사실일까? 라는 생각을 계속했어요. 티켓 카운터로 걸어가면서 심장이 북처럼 쿵쾅거리는 걸 느꼈어요.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제 머릿속에서는 소문과 의심들이 메아리 쳤어요. 그런데 저희가 한국에 도착해 비행기에서 내려 인천국제공항을 걸어 나오면서부터는 마치 완전히 새로운 세상에 발을 들여놓은 기분이었어요. 도착홀로 들어서자마자 밝은 조명과 매끄럽고 반짝이는 바닥이 저를 반겨주었어요. 공항 곳곳에 중국어, 영어, 한국어로 적힌 큰 안내판들이 방향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 눈에 띄었어요. 모든 것이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어서 이곳에서는 모든 방문객을 소중히 여기는 것 같았어요. 저는 주위를 둘러보며 감탄했어요. 공간이 넓고 현대적이어서 높은 천장과 사방으로 뻗은 넓은 복도가 인상적이었어요. 벽면에는 한국의 산과 바다, 전통 축제 등 다채로운 모습이 담긴 사진들이 장식되어 있었어요. 각 사진마다 문화와 아름다움이 넘치는 한 나라의 이야기를 전해주었어요. 마치 활기찬 음악 소리와 부드러운 한국 봄바람이 느껴지는 듯 했어요. 처음에는 지금까지 들었던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생각나 조금 긴장했어요. 그러나 계속 걸어가면서 그런 걱정들은 점점 사라졌어요. 입국 심사대에서 만난 공항 직원분은 매우 친절했어요. 그는 단정한 유니폼을 입고 따뜻한 미소로 저희를 맞아주었어요.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분명하고 다정한 한국어로 인사하신 후 제가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한 중국어로도 설명해 주었어요. 그의 부드럽고 안심이 되는 목소리에 저희 근심들은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어요. 공항 직원분은 바로 자동 여권 검사 시스템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여주셨고 저희는 그의 설명을 집중해서 들었어요. 그 기계는 제 여권을 스캔하고 얼굴과 지문을 인식하자 문이 자동으로 열렸어요. 모든 것이 아주 첨단적이면서도 사용하기 쉬웠어요. 이처럼 빠르고 매끄럽게 모든 것이 진행되는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한국은 제가 들었던 것만큼 어렵거나 불친절하지 않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스피커를 통해 들려오는 부드러운 안내방송에 귀 기울이면서 휴대폰과 노트북을 충전할 수 있는 편한 곳을 찾아보았어요.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작은 카페를 찾아서 저희는 잠시 휴식을 취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저는 노트북을 꺼내어 생각들을 적기 시작했어요. 반짝이는 바닥, 빛나는 유리벽, 그리고 직원들의 다정한 얼굴들을 하나하나 기록했어요. 모든 세부 사항이 소중하게 느껴졌고 이 모든 순간을 잊지 않으려고 했어요. 짧은 휴식 시간 동안 여러 나라에서 온 여행자들이 모여있는 작은 그룹이 지나갔어요. 그들은 미소와 고개 끄덕임으로 저를 인사해 주었어요. 제가 그들의 모든 언어를 할 수는 없었지만 다정한 몸짓이 충분히 전해졌어요. 마치 이 공항이 모두가 환영받는 큰 만남의 장소인 것 같았어요. 저는 미소로 응답하며 이 활기찬 장면의 일원이 된 것이 행복했어요. 곧 제 짐을 찾을 시간이 되었어요. 저는 컨베이어 벨트가 부드럽게 움직이며 다양한 색깔의 여행 가방들이 흘러가는 수암을 찾는 곳으로 이동했어요. 여행객들이 가방을 찾으며 웃고 이야기하는 모습이 이곳의 쾌활한 분위기를 더해 주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제 가방을 챙기고 출구로 향했어요. 떠나기 전 분주한 터미널을 한 번 더 둘러보며
지금까지 보았던 다정한 모습들을 곱씹어 보았어요. 공항에서의 경험들은 지금까지 중국에서 들었던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현실과는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어요. 걱정보다는 영감을 받았어요. 이것은 제 여행의 시작일 뿐이에요. 여기에는 발견할 것이 너무나 많고 저는 진짜 한국의 정신을 찾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공항을 떠나는 순간은 마치 잔잔한 항구에서 무한한 가능성의 바다로 나아가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서울이라는 도시로 발을 내디디면서 새로운 순간마다 배울 기회와 경험, 그리고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따뜻한 나라를 이해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가 될 거라 확신했어요. 저는 제 여행과 지금까지 경험한 진심 어린 다정함을 고국의 모든 이들과 나누고 싶었어요. 공항을 나선 후 저는 한솔과 함께 택시에 올랐어요. 택시 기사분도 민수 씨라는 친절한 분이셨어요. 그분은 저희를 따뜻하게 맞아주시며 미소로 인사해 주셨어요. 후방 거울 너머로 보이는 그분의 부드러운 눈빛이 서울의 분주한 거리를 달리면서 더욱 인상적이었어요. 도시는 밝은 광고판과 다채로운 상점들, 그리고 인도위를 바쁘게 걷는 사람들로 활기차 보였어요. 예전의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아직 기억에 남아 있었지만 이 새로운 곳에 대한 호기심이 점점 커졌어요. 택시 이동은 아주 부드럽고 편안했어요. 민수 기사님께서는 간단한 중국어로 저희에게 도시의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들려주시며 작은 세부 사항들까지 공유해 주셨어요. 저는 한마디 한마디 귀 기울여 들으면서 그 이야기들이 마치 한국인들의 일상을 엿볼 수 있는 작은 창문 같았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높은 빌딩들과 전통 가옥들이 어우러진 모습은 놀라움과 생동감을 느끼게 해주었어요. 호텔에 도착했을 때 한솔과 저는 모험을 시작할 생각에 신이 났어요. 그런데 체크인을 하려던 순간 뭔가 잘못되었음을 깨달았어요. 갑자기 제 지갑이 없어진 것을 느꼈거든요. 아침에 들른 작은 카페의 테이블 위에 두었던 것이 기억났어요. 제 마음은 두려움으로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저는 발걸음을 되돌리며 한솔에게 제 지갑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라고 말했어요. 한솔 씨의 얼굴에 걱정이 스치더니 곧 걱정 마세요. 우리가 꼭 찾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해 주었어요. 저희는 불안과 희망이 뒤섞인 마음으로 서둘러 카페로 다시 갔어요. 그 카페는 나무 테이블과 잔잔한 배경음악이 흐르는 아늑한 장소였어요. 저는 앉았던 테이블 구석구석과 가까운 의자들을 샅샅이 살펴보았어요. 그러던 중 제 걱정이 점점 커져갈 때 수진이라는 친절한 카페 직원분이 다가오셨어요. 그녀의 눈빛은 부드럽고 따뜻한 미소가 인상적이었어요. 실례합니다. 라고 부드럽게 이사를 하시면서 혹시 이게 당신의 물건인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제 지갑을 보여주실 때 제 심장은 한순간 멈춘 듯 했어요. 아무런 손상 없이 그대로 보관되어 있었고 누군가 선반 위에 올려두었던 것이었어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저는 수진 씨께 계속해서 감사를 전했어요. 그 작은 행동이 큰 차이를 만들어 주었어요. 때때로 뜻밖의 어려움이 다정한 순간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한솔의 안심하는 미소도 보면서 이런 작은 해프닝 속에서도 이곳 사람들의 진심, 어린 배려를 느낄 수 있었어요. 카페 사건 이후 한솔과 저는 하루를 계속하기 전에 잠시 쉬기로 했어요. 근처 공원에 앉아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 어르신들이 담소 나누는 모습, 그리고 친구들이 함께 웃고 떠드는 장면들을 지켜보았어요. 공원은 생동감과 소박한 아름다움이 넘쳤어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아까의 걱정들이 서서히 사라지는 것을 느꼈어요. 오후가 되어 저희는 다시 도시 탐험을 계속했어요. 깨끗하고 아주 효율적인 지하철을 탔어요. 지하철은 터널 속을 조용히 달리다가 밝은 햇살 아래로 나왔어요. 저는 유리문에 얼굴을 붙이고 서울의 거리 풍경이 다채로운 색채의 흐름처럼 지나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매 순간이 따뜻함과 에너지로 가득 찬 일상의 한 장면처럼 느껴졌어요. 지하철 안에서 저는 한솔과 오늘 있었던 일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알다시피 지갑을 잃어버렸을 때 정말 무서웠는데 지금은 한국이 제가 한때 믿었던 것과는 다르다는 확신이 들어요. 라고 말하자 한솔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여기서 마주치는 모든 어려움이 다정함과 정직으로 맞이해 주니까요. 그 부정적인 이야기들은 결국 이야기일 뿐
진실 전부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라고 이야기해 주었어요. 저희는 지금까지 경험한 모든 것에 대한 생각과 감정을 나누며 대화를 이어갔어요. 낯선 이들의 다정함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 순간 비록 상황이 무섭거나 불확실해 보일 때도 언제나 발견될 희망과 선함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루가 끝날 무렵 저는 피곤했지만 새로운 경이로움으로 가득 찬 마음이었어요. 놀라움과 작은 어려움들이 저에게 진짜 한국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었어요. 그 마음은 정직함, 다정함, 그리고 모든 일을 따뜻하게 맞이하는 따뜻한 환대로 가득 차 있었어요. 앞으로도 뜻밖의 순간들이 계속될 거라는 걸 알면서도 저는 열린 마음과 설레는 가슴으로 그 모든 순간들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밤에 침대에 누워 그날 있었던 모든 일들을 되새기며 친절한 택시 기사님, 도움을 주신 카페 직원분, 효율적인 지하철, 그리고 한 솔의 다정한 말들이 제 두려움이 근거 없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었어요. 저는 점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심 어린 연결고리가 넘치는 한국을 보게 되었고, 그런 생각에 다음 날의 새로운 발견과 놀라움이 기대되며 잠에 들었어요. 서울을 여기저기 돌아다닌 긴 하루를 보낸 후 한솔과 저는 맛있는 식사를 할 생각에 배가 고팠어요. 한국 음식에 대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었지만 정확히 어떤 맛일지 기대 반 걱정 반이었어요. 분주한 거리를 걸어가던 중 구운 고기의 맛있는 향이 공기 가득 퍼지더니 저희를 한식 바베큐라는 간판이 붙은 작고 아늑한 식당으로 이끌었어요. 식당 안은 밝고 활기차서 배경에서 들려오는 친근한 음악과 다른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어우러져 있었어요. 식당에 들어서자 저는 동혁 씨라는 명랑한 웨이터분께서 반갑게 맞아주신 것을 기억해요. 단정한 유니폼을 입고 계신 동혁 씨의 따뜻한 미소는 저희를 즉시 환영해 주었어요.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라고 분명하고 쉬운 한국어로 인사하시고 저희가 이해하실 수 있도록 중국어로도 말씀해 주셨어요. 그 따뜻한 인사 덕분에 저에겐 이 나라에 대한 걱정이 조금씩 사라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희는 분주한 거리가 내려다 보이는 큰 창가 옆에 테이블에 앉았어요. 테이블은 접시, 젓가락, 그리고 작은 소스 그릇들로 깔끔하게 차려져 있었어요. 동혁 씨께서 쉬운 말로 메뉴를 설명해 주셨고, 저는 한마디 한마디 귀 기울여 들으면서 여러 가지 고기 구인 신선한 채소들, 그리고 반찬이라고 불리는 작은 사이드 디쉬들에 대해 들었어요. 심지어 매콤한 소스에 참기름을 약간 섞어 완벽한 찍어 먹는 소스를 만드는 방법까지 보여주셨어요. 음식을 기다리며 한솔 씨와 저는 오늘 하루를 이야기했어요. 저는 친절한 택시 기사분부터 도움을 주신 카페 직원분까지 지금까지 본 다정함에 얼마나 놀랐는지 이야기했어요. 한솔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여기서 친절을 볼 때마다 제 의심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 같아요. 라고 하셨어요. 그 말씀에 저도 미소가 지어졌고 점점 진짜 한국이 따뜻하고 배려 깊은 곳이라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조금 후 드디어 음식이 나왔어요. 고기가 그릴 위에서 지글지글 소리를 내는 모습이 정말 신났어요. 동혁 씨께서 고기를 그릴에 올려주시고 고루 익도록 조심스럽게 뒤집어 주셨어요. 저는 고기가 지글거리는 소리와 채소들이 부드럽게 쪄지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그 향이 정말 놀라웠고 제 배는 기대감에 으르렁거렸어요. 저는 한 조각의 고기를 맛보고 바삭한 상추잎에 싸서 특별 소스를 조금 넣어 먹어보았어요. 그 맛은 제가 이전에 경험한 어떤 음식과도 달랐어요. 고소하고 달콤하면서도 약간 매콤한 맛이 어우러져서 정말 감탄스러웠어요. 한솔 씨도 사진을 찍으며 고개를 끄덕이더니 이거 정말 훌륭해요. 라고 하셨어요. 첫 번째로 진짜 한국 음식을 맛본 경험이 이렇게 긍정적일 수 있다니 너무 기뻤어요. 식사 도중에 주변에서 여러 작은 다정함의 순간들을 발견했어요. 웨이터 동혁 씨께서는 계속해서 저희 테이블을 돌아다니며 추가 소스나 다른 반찬이 필요하신지 물어봐 주셨어요. 다른 직원분들도 미소를 잃지 않고 조용히 테이블 사이를 다니며 서비스해 주셨어요. 어느 순간에는 다른 손님들이 직원분들께 엑스트라 케어에 대해 감사의 말을 전하는 것도 들었어요. 이 작은 순간들이 모여 이곳 사람들은 서로와 손님들에게 진심으로 배려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었어요.
식사가 끝난 후 동혁 씨께서 저희에게 입안에서 사르르 녹는 달콤한 떡 디저트를 가져다 주셨어요. 한 입 베어 물며 이 맛, 이 배려, 이게 바로 진짜 한국의 정신이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제 마음은 감사함과 따뜻함으로 가득 찼어요. 한솔 씨와 저는 이번 저녁 식사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한국의 진정한 환대와 함께 음식을 나누는 기쁨을 경험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음을 서로 공감했어요. 식당을 나서며 저는 내부의 아늑한 조명과 웃음 짓는 얼굴들을 뒤로 하고 바라보았어요. 매일 한국에서 새로운 놀라움과 다정함이 존재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제 마음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고 새로운 경험들로 머릿속이 북새통을 이루는 가운데 저는 서울에서의 다음 순간이 어떤 놀라움을 가져다 줄지 기대하며 여정을 계속했어요. 다음 아침 한솔 씨와 저는 한국 문화를 더 배우고자 일찍 일어났어요. 전날 밤 맛있는 저녁 식사를 한 후 이 나라의 역사와 전통에 대한 궁금증이 점점 커졌거든요. 저희는 서둘러 준비를 마치고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역사 유적지 중 하나인 경복궁으로 향했어요. 시원한 아침 공기를 마시며 밖으로 나서자 거리는 이미 활기가 넘치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걸어다니며 담소를 나누고 이른 햇살을 즐기고 있었어요. 경복궁으로 가는 길은 순조로웠고 곧 거대한 경복궁 대문 앞에 도착했어요. 경복궁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웠어요. 높은 돌담, 다채로운 기와 지붕, 그리고 우아한 건물들이 푸르른 정원으로 둘러싸여 있었어요. 제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역사의 무게가 느껴지는 듯 했어요. 궁궐 내부를 걸으며 저는 돌길 위에 내딛는 발걸음 소리에 귀 기울였어요. 정교한 기와의 무늬와 나무문에 새겨진 섬세한 조각들을 바라보았어요. 경복궁의 구석구석마다 한국의 과거 이야기를 전해주었고 마치 시간 여행을 하는 기분이 들었어요. 한솔 씨는 사진을 잔뜩 찍으셨고 저는 노트에 모든 세부 사항을 적어두었어요. 모든 것을 기억하고 싶었거든요. 탐방 중에 박재훈 씨라는 친절한 가이드분을 만났어요. 박재훈 씨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전통 한복을 차려입고 계셨고 따뜻하게 인사해 주셨어요. 경복궁에 오신 것을 환영했어요. 라고 웃으며 말씀하시더니 저희에게 궁궐 곳곳을 소개해 주겠다고 제안하셨어요. 그분의 다정한 목소리와 친근한 태도 덕분에 바로 편안해지셨어요. 저는 경복궁의 역사를 쉬운 말로 설명해 주실 누군가가 있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저희는 박재훈 씨를 따라가면서 주요 전각, 왕실 정원, 그리고 옛날 왕과 왕비의 비밀 통로였던 곳들을 둘러보았어요. 그분은 고대 전투와 현명한 통치자들, 그리고 한국 문화에서 전통의 중요성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저는 그의 말씀에 너클 잃고 귀 기울였어요. 마치 생생한 역사 수업을 듣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어느 순간 꽃나무들이 둘러싼 고요한 연못 앞에 멈춰 섰어요. 잔잔한 물결 위로 작은 물고기들이 헤엄치는 모습이 평화로웠어요. 박재훈 씨께서는 궁궐의 자연미가 사람과 자연 사이의 조화를 반영하기 위해 고안되었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근처 벤치에 앉아 깊은 평온함과 경이로움을 느꼈어요. 한솔 씨와 눈빛을 맞추며 이 순간이 특별하다는 것을 서로 조용히 공감했어요. 투어가 끝난 후 저희는 잠시 각자 자유롭게 둘러볼 시간을 가졌어요. 저는 정원길을 천천히 걸으며 화사한 꽃들을 감상하고 바람에 살랑이는 잎사귀 소리에 귀 기울였어요. 마치 숨 쉴 때마다 이 땅의 역사와 따뜻함이 함께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모두에게 환영받는 기분이 들었어요. 잠시 후 경복궁 근처의 작은 다도관에서 또 다른 현지 방문객을 만났어요. 다도관은 조용하고 아늑해서 부드러운 음악과 허브 향이 은은하게 퍼지고 있었어요. 저는 낮은 테이블에 앉아 따뜻하고 달콤한 차 한 잔을 마셨어요. 다도관 사장님인 은영 씨가 다가와 저와 담소를 나누셨어요. 그녀는 제 여행에 대해 물어보시며 서울에서의 어린 시절 이야기도 들려주셨어요. 그녀의 다정한 질문과 따뜻한 말씀이 마치 오랜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문화를 배우는 것은 단순히 장소를 방문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곳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임을 깨달았어요. 그날 오후 내내 처음 느꼈던 걱정들이 점점 사라지는 것을 느꼈어요.
경복궁의 모든 걸음, 현지인들과 나눈 대화가 한국의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 모습은 아름다움과 역사를 존중하는 마음, 그리고 진심 어린 다정함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저는 과거와 현재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전통은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 숨쉬고 있으며 낯선 이들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문화를 소중히 지키는 모습에서 그대로 드러났어요. 경복궁을 떠날 때쯤 저는 영감을 받고 감사한 마음이 가득했어요. 경복궁을 탐방한 경험은 한국인들이 전통에 대해 얼마나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었어요. 이 나라가 제가 들었던 부정적인 이야기들보다 훨씬 더 풍부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한국은 따뜻한 마음, 매혹적인 역사, 그리고 아름다운 풍경을 가진 나라였어요. 한솔 씨와 함께 호텔로 돌아가는 길, 저희는 오늘 보았고 배운 놀라운 이야기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저는 앞으로의 여정에 대해 강한 희망과 설렘을 느꼈어요. 매일매일이 새로운 놀라움과 이 멋진 나라에 대해 더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져다 줄 것이라 믿었어요.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제 마음은 가벼워졌고 이 긍정적인 경험들을 고국의 모든 분들과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설렘과 약간의 슬픔이 섞인 채로 일찍 일어났어요. 곧 이 멋진 곳을 떠날 것을 알기에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어요. 호텔 창문으로 부드러운 아침 햇살이 스며들고 밖에서는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어요. 평온함을 느꼈지만 새로운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한국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한 만큼 마음이 무거웠어요. 간단하게 아침 식사를 한 후 한솔 씨와 저는 호텔 근처의 분주한 시장을 방문하기로 했어요. 시장은 다채로운 노점, 활기찬 음악, 그리고 길거리 음식의 맛있는 향기로 가득했어요. 저는 천천히 걸으며 선명한 빨간 과일, 반짝이는 금속 식기도구, 그리고 인사를 건네는 친절한 상인들의 모습을 하나하나 음미했어요. 마치 동화 속에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 마지막 날에도 모든 순간이 다정함과 따뜻함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어느 한 노점에서 저는 미영 씨라는 연세 지긋하신 할머니를 만났어요. 미영 씨는 수공예품과 차를 판매하고 계셨어요. 부드러운 미소로 저를 맞아주시며 여행 즐겁게 하고 계신가요? 라고 물으셨어요. 저는 네, 여기 있어 너무 행복해요. 라고 대답했어요. 미영 씨의 다정한 말씀이 저를 한국과 더욱 가까워지게 해주셨어요. 미영 씨는 시장의 역사와 오랜 세월 동안 이곳이 세대를 이어온 만남의 장소였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그 이야기들은 단순했지만 생동감 넘쳤고 저는 과거와 그곳에서 웃음을 나눈 수많은 사람들을 상상하며 귀 기울였어요. 정말 감동적인 순간이었어요. 시장 방문 후 한솔 씨와 저는 청계천을 따라 천천히 걸었어요. 청계천은 도시 한복판을 조용히 흐르고 있었고 햇빛 아래 물이 반짝이며 작은 다리들이 우아하게 아치형으로 놓여 있었어요. 저는 돌로 된 벤치에 앉아 서늘한 바람과 잔잔하게 흐르는 물소리를 들으며 잠시 쉬었어요. 그동안 한국에서 경험한 모든 것들, 즉 다정한 사람들, 아름다운 장소들, 그리고 매일을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따뜻한 음식들을 생각했어요. 오후가 지나갈 무렵 저희는 한식 바베큐 식당에서 만났던 친절한 웨이터 동혁 씨를 만났어요. 동혁 씨는 작은 공원 밖에서 저희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분은 저희를 지역 커뮤니티 행사에 초대해 주셨어요. 그곳에는 이웃들이 모여 노래하고 춤추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공원은 웃음소리와 음악으로 가득 찼어요. 저도 함께 노래를 부르고 모두와 함께 박수를 쳤어요. 노래 가사의 모든 단어를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 리듬과 즐거운 목소리들이 저를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었어요. 저는 마치 훨씬 더 큰 공동체의 일원이 된 기분이 들었어요. 그곳은 삶과 우정을 축하하는 따뜻한 공동체였어요. 행사 도중 저는 에너지가 넘치는 지훈 씨라는 젊은 남성과 긴 대화를 나누었어요. 지훈 씨는 다른 사람들과 다정함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해 주셨어요. 모든 미소와 작은 도움의 행동이 사람들 사이에 다리를 놓는답니다. 라는 지훈 씨의 말은 제 마음 깊은 곳에 큰 울림을 주었어요. 저는 이번 여정이 저를 얼마나 바꿨는지를 깨달았어요. 더 이상 예전의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믿지 않게 되었어요.
대신 따뜻하고 배려 깊으며 희망으로 가득 찬 한국을 보게 되었어요. 저녁이 다가오자 하늘은 부드러운 분홍빛과 주황빛으로 물들었어요. 한솔 씨와 저는 천천히 호텔로 돌아갔어요. 저는 하늘을 바라보며 이곳에서 보낸 모든 순간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친절한 택시 기사님, 정직한 카페 직원분, 시장에서 만난 미영 씨, 행사에서 만난 지훈 씨 등 따뜻한 얼굴들이 제 마음에 깊이 남았어요. 그 고요한 순간에 저는 작별 인사를 해야 할 때임을 깨달았어요. 떠나는 것이 슬프면서도 동시에 기쁘고 당당한 마음이 들었어요. 진정한 이해는 경험에서 온다는 것을 배웠고,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한 바로는 한국 구석구석에 다정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이 모든 이야기를 고국에 있는 모든 분들과 나누겠다고 스스로 약속했어요. 가득 찬 마음과 아름다운 추억들로 가득한 채 저는 공항으로 가는 버스에 올랐어요. 사랑하게 된 이 도시와 작별 인사를 하며 손을 흔들었어요. 버스가 출발하면서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았고, 한국의 정신을 항상 제 마음속에 간직할 것임을 알았어요. 이번 여정은 단순히 한 나라에 대한 제 관점을 바꾼 것뿐만 아니라 제 자신도 변화시켜 주었어요. 모든 장소에는 저마다의 독특한 따뜻함이 있고, 모든 사람마다 들을 가치가 있는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